전자계약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 주식회사 액타소프트의 최정민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요. 저희는 그 2015년에 전자계약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액타소프트의 액타라는 말이 공식적인 기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자문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된 회사고요. 15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런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들, 계약을 뭐 한 달에 몇천 건씩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로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도입을 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는 2015년도부터 굉장히 여러 종류의 전자계약 솔루션을 만들었다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 전자계약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계약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회사가 모두사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사인, 글로사인, 뭐 사인 오케이, 이폼사인, 하여튼 뭐 뒤에 사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인자들이 붙는 회사의 서비스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뒷단에 DB가 없습니다. DB가 없이 정말 간단하게 종이 대신에 전자적으로 계약을 하는 일종의 페이퍼리스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회사들 내부에도 아마 어느 정도의 전자계약 시스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구매 쪽이 됐든 SCM, SRM, e프로큐먼트, 협력회사 등록 평가, 발주 이런 쪽에 아마 다 전자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회사의 메인 업무 프로세스에 있는 계약이 아닌 업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니면 또 간단한 행사가 있어서 외부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는 회사 호텔이라든가 물류 유통 회사에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 수가 없죠. 그런 경우들은 보통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모두사인, 무슨 사인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들 쓰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가 잘 되질 않습니다. 된다라고 하면은 API, 표준 API를 제공을 해서 계약에 대한 정보만 인서트 받는 정도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가 또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전자계약들이 고객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더 좋은 ERP를 사용하는 또는 더 좋은 HR 쪽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이 간편하게 인터페이스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은 업체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왔습니다. 언택사의 전자서명 형태는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대면용 여기 태블릿을 가져와서 서명해 주세요 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비대면용은 상대방한테 카톡, SMS, 메일 등을 보내서 상대방 기기에서 서명을 획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손서명 방식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손서명을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더라도 그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위임을 하고, 즉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모두사인이나 이런 회사들 기존에 이제 손서명 방식으로 한 회사들이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자격이 있으려면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또 종이가 생겨나는 거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래서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공동인증서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또 공동인증서까지도 한 시스템에서 서명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기타 이제 부가 기능으로 모든 전자계약은 다 아시겠지만 부인 방지 기능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부인 방지는 서명을 한 사람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위변조 방지는 이 서명이 다 끝난 전자계약서가 나중에 어떤 일방이 내가 서명했을 때는 이 문서가 아니었는데 라고 위변조 여부를 제기했을 때 바로 이거 위변조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기능,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부인 방지 시스템이 휴대폰 본인 인증입니다. 그리고 위변조 방지 시스템은
공동인증서 같은 방식, 그 PKI 툴킷을 사용하시면은 위변조 방지가 바로,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손서명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타임스탬프라는 게 필요합니다. 타임스탬프는 이제 이 문서가, 전자계약서가 만들어질 때 이 문서의 해시를 공인인증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에서 그 해시를 포함하여 암호한 토큰을 발행하거든요. 그 토큰 안에는 해시와 문서 해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거고요. 기타 고객에게 SMS, 카톡, 이메일로 계약서까지 교부를 하는 거죠. 저희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제 구축 사례는 최근에 이제 그 뭐 계약서를 이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같은 데 하면은 우리 그 전국에 약 12,00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12,000개 점포에서 하루에 한 달에 그 아르바이트 계약 한 건만 해도 한 12,000건이 나오는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계약서는 좀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기타 뭐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그 간편 전자계약 시스템은 언택트 사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아직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구축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택트 사인은 서식 템플릿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요. 문서 발송 수단을 고객이 그때그때마다 선택하실 수 있고, 이 시스템의 보안은 이 SSL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버 단에 파일과 DB를 다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왔을 때 암호화 난독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탈취해 가더라도 그 안에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풀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약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점은 이용자가 직접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회사에 도입되어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 대부분은 서식을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서식의 버전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이제 다른 관련된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 서식을 등록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 부서에서 직접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톡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전자 서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제 PC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자, 언택트 사인이라고 하는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실제로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저희가 이제 서비스 형태의 화면인데,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들은 회사 입맛에 맞게 수정이 되겠죠. 자, 시작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데모 서식, 이 데모 서식이 이제 회사에서 쓰시는 어떤 근로계약서가 됐든 무슨 계약서도 계약서 서식이 되겠죠. 워드로 작성한 문서를 PDF로 변환하셔서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명은 자, 흥격동 근로계약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연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 인원자는 2명, 3명 할 수 있습니다. 뭐 양자계약, 3자계약, 4자계약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데모 시연이니까 그냥 1명만 서명 받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이고 비대면 방식으로 할 거고, 접근 보안은 저희가 이 계약서를 상대방한테 발송했을 때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겠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럼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열 때 비밀번호를 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하도록 하고, 서명 방식은 사인으로 할 거냐 인증서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 방지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밀어 넣어서 대량 생성해서 대량 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다음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방금 등록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계약서 양식에 자, 사인란을 여기다가 바로 그냥 옮기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가 필요하시면은 자, 텍스트 창을 여기다가 놓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만약에 양자를 선택했으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뭐 1번 서명자냐 2번 서명자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서명자가 제가 홍길동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홍길동 근로계약서라고 하고요. 비밀번호는 111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넣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은, 잡히질 않아서. 자,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카톡에 방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죠.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스마트폰 상에서. 자, 누가 보냈습니다. 액타소프트 회사에서 홍길동한테 근로계약서를 보냈다. 발송처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서명 유효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 상대방한테 보내서 상대방이 열어보면은, 자, 제가 지금 PC로 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좀 작게 나오겠죠.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자, 이래서 문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접근 비밀번호를 치시고요. 제가 방금 보냈던 그 문서가 상대방한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받아서, 자, 여기에 자기가 우리가 사용해달,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달라고 한 것이 있으면 텍스트를 상대방이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서명란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서명란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손으로 서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약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체크를 했으면 여기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는 창이 다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이제 문서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창이 닫혔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이 카톡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은 한 사람만 서명하는 거니까는 계약이 바로 체결이 돼버린 거고, 만약에 양자 계약이었으면은 첫 번째 한 사람이 서명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람한테 이 카톡이 자동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열면 앞 사람이 서명한 상태에서 자기가 서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까지 서명을 완료하면 이런 식으로 교부가 되는 거고, 교부하는 화면은 마찬가지로 카톡에서 문서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보여지는 거죠. 서명되어 있는 문서가 나오면서 자기가 문서를, 계약서를, 계약 상대방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 우리가 이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도비에서 예전에 감사 추적 인증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했던 모든 이벤트를 다 히스토리를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발송하시는 회사에서는, 자, 이 시스템상에서도 방금 제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냈던 완료된 문서, 오늘 날짜로 발송해갖고 완료된 문서를 이 시스템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시스템에서 방금 만들어진 이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HR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방금 저희 언택사인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모든 걸 진행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HR 쪽하고 인터페이스를 하시게 되면은 업무의 출발점을 ERP라든가 이런 데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ERP의 HR 쪽에서 어떤 계약 상대방을 선택해서 거기서 계약서를 발송, 그러면 관련된 계약 정보와 관련 데이터들을 이 전자계약 시스템 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자동으로 발송을 하고, 서명이 획득이 돼서 교부가 되어지면 그 문서를 다시 ERP 쪽으로 보내서 ERP에서 계약서 완료된 거를 조회해보고, 또는 계약 진행 과정에 이게 계약 진행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ERP 쪽에 보내서 ERP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시스템에 들어올 일이 없도록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번거롭지만 여기 들어와서 하셔도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계약, 어떤 인사 쪽 전자계약이 됐든지 회사에서 어떤 메인 업무 프로세스의 플로우상에 있는 어떤 계약 업무가 아니라 다른 분야 쪽에 있는 계약 업무는 이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계약서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대량으로 할 때도 아까 같은 저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네요. 직원이 3,000명인데 3,000명의 근로계약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저렇게 꼼꼼히 보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인터페이스를 하셔갖고 한 번에 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잠깐, 뭐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에서 DB가 넘어오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 3,000명도 발송이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했을 때 얘기고, 인터페이스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상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서식을 엑셀로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방금 했던 거 건건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요때 여기는 서명창입니다라고 제가 정했고요. 여기에 어떤 뭐 저희가 엑셀로 관련된 항목을 여기에 넣습니다. 넣고 이 항목을 예를 들면 뭐 근로자명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넣어야 될 항목을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그 금액도 있을 거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만든 서식에 대해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항목들이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제가 방금 만들었던 항목, 컬럼 항목이 있죠. 근로자명.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급여 금액, 계약 기간 뭐 이런 것들은 컬럼을 직접 만드셔서 여기에 3,000명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만들어서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방금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동시에 3,000명에 대한 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발송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 문서 생성해서 발송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렵지는 않죠. 그냥 한 번만 해보면은 굉장히 쉽게 할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문자나 메신저 보내는 게요. 문자나 메일 보낼 때. 말고 네. 다른 문자도 가능하고 혹시 해외 폰도 가능하고? 해외 폰이요? 네, 해외 국내 말고 해외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통신 회사가 만약에 해외 통신사들하고 만약에 뭔가 뭐 우리 국내에서 해외에다가 SMS를 보낼 방법만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해외는 카카오톡만 지금 가능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국내 SMS나 LMS, 카톡, 이메일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은 보통 이메일로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글로벌 표준이 지금 미국의 다큐사인이잖아요. 미국의 다큐사인은 다 이메일로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참고로 뭐 질문은 안 나오셨지만 이 시스템의 도입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저렴하시기 때문에 도전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도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나 이런 거는 도전 영업 담당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휴대폰 네. 인증하는 기능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고 이거를 어떤 문자로 LMS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은 그렇게 뻔뻔히 발생해요. 이게 시스템 형태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구축하는 형태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카카오 계정이 있다든가 회사에서 기존에 쓰시는 뭐 SMS 계정, 이메일 계정 있잖아요. 거기하고 인터페이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발생되는 비용은 그 회사가 우리 도입하신 회사한테 요청을 할 거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패키지로 구축해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사용량에 따른 과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드사인이나 뭐 미국의 다큐사인 이런 거는 월 이용료 이렇게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도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더존이랑 같이 업무 제휴를 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입 비용이 뭐 생각하신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시기 때문에요. 한번 궁금하시면 더존 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